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같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역에서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실현하는 게 바로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 고민을 함께하는 코너죠.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오늘은 직접 사회적 경제를 기업인으로 실현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모어덴의 최희연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YTN 처음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신기하네요. 네. 저는 이 모어덴이 더 신기하던데요. 왜 모어덴이 신기했냐면 업사이클링을 모토로 물건을 만든다라는 그 회사더라고요. 일단 오늘 퀴즈 정답이 뭐였죠? 네. 업사이클링입니다. 네. 스노클링 아니고. 네, 스노클링 아니고요. 업사이클링인데 2141님은 업사이클링이요. 저도 리사이클링 양말목 강사로 활동하는데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하셨고 1777님은 못 쓰는 것을 다시 쓰게 해서 사람에게 유용한 것으로 바꿔준 업사이클. 업사이클링인데 업사이클 어쨌건 응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모어덴이 어떻게 이 업사이클링을 모토로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어덴은 가장 쓸모없음을 쓸모있음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동안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이제 매립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폐기물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폐기물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제 가죽 시트, 안전벨트, 에어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매립하는 게 아니라 가방이나 신발 또 다양한 문구류 등을 만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업사이클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매립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고물들을. 그렇죠. 소각도 어렵고. 소각도 어렵고 그런 쓰레기와 고물들을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가 모어덴의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모신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어떤 제품들을 만드세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게 가죽이에요. 의자에 있었던 가죽이어서. 자동차 의자? 네. 네네. 사실 자동차 의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자지만 중요한 안전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가죽이 워낙에 질이 좋기 때문에 이 가죽을 가지고 저희가 가방도 만들고요. 또 작은 지갑, 신발, 또 문구류, 가죽이 쓰이는 곳은 다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 가방의 가죽, 네네. 이건 재활용은 안 되는데 굉장히 좋은 질의 가죽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매립하지 않고 그렇죠. 물건으로 만든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워낙에 발전돼 있고 그렇죠. 산업이 깊숙하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로 인해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크게 교통사고 아니면 공기 오염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이제 자동차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 문제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었던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환경 문제나 이런 쓰레기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거를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관심까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물건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은 보통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폐기물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재활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모두와의 공감이 되는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에 띌 수 있고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면 이러한 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어덴이 첫 창업 회사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 설명을 누군가한테 해서 돈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투자를 해주시진 않았고 지원을 좀 해주셨죠.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자동차 가죽 그 폐기물로 가방을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원을.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건가요?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어떤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이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봐주신 회사들이 계세요. 대기업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정부에서도 도와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보통 기업에 투자를 받으려면 그래서 이걸로 얼마 수익을 얻어서 나한테 얼마 줄 건데 이럴 텐데 대기업이나 이제 정부에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또 정부에서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환으로 이 제품을 통해서 환경이 얼마나 좋아질 건지를 보고 지원해 줬다라는 말씀이세요. 실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라는 게 있죠. 네. 네. 이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환경오염을 덜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기업이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몇 년 차세요? 저희가 지금 6년 되었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성적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원해준 분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네. 그분들이 정말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꾸준한 성장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의 성장이 가장 큰 보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사회적 기업이신 거죠?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이제 사회적 기업은 9월에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뭐고 사회적 기업은 뭐예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그 어떤 문턱을 조금 더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이제 관리를 하지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좀 더 보편화돼서 부처별로 환경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 또 다른 부처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지역형, 서울형 등에서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인증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코너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코너에서 저희가 지지난주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인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 대표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모어덴이 정부가 선정하는 폐자원으로 제품을 만드는 새활용 업사이클 기업에 뽑혔더라고요. 이거는 그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정말로 이거는 환경, 그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제 뽑은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거 근데 지원하고 하는 거 엄청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좀 어려워서 저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상세하게 잘 돼 있어서 모든 거를 지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정말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주로 열심히 작성해서 지원을 해야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연히 폐기물을 활용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모어덴이 어떤 부분을 잘 하길래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요? 사실은 그래요. 그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앞서서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새롭게 제품을 만들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소재를 리사이클, 재활용 소재를 썼다고 해서 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켰다면은 어떤 것을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굳이 업사이클링해서 더 이상 재활용이 못하게끔 만든다면은 과연 이것이 환경적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모어덴은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결과물이 이러한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이에요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환경적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상암 YTN 근처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 공장이 하나 있는데 공장 하면 왠지 환경을 오염시킬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환경 오염시킬 것 같아서. 근데 이 공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는 저희가 한여름에 냉방을 다 가동했을 때 약 2100kW 정도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모든 전기는 태양광으로 이제 자가적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태양광으로 받을 수 있는 게 2200 정도.
그래서 100% 전기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사실은 가죽이나 에어백 등을 세척을 하는데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이 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시 7,600리터 정도를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빗물을 받아서 세척을 하고 그것을 폐수로 버리는 게 아니라 세척된 물은 여과해서 다시 한번 세척수로 씁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천연 세제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코코넛 오일이나 오렌지 오일 등 또 베이킹 소다 같은 걸 활용해서 천연 세제를 통해서 세척을 하고 폐수까지도 여과해서 다시 한번 세척수로 쓰는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소재를 썼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야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친환경이야라고 그런 공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부에서 선정하는 그런 재활용 업사이클링 기업에 네.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영업 비밀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영업 비밀은 뭐 마음껏 얘기하시고 맞아요. 제발 따라해줬으면 좋겠는 영업 비밀이네요.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공장은 오픈 팩토리여가지고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저 진짜 네. 가보고 싶어요. 근처입니다. 파주인데요. 네. 여기에서 20분 정도 걸렸으니까요. 제가 오는 길에. 아이들 데리고 가도 너무 너무 좋아요. 교육적으로 좋겠네요. 잔디도 있고 또 체험을 해볼 수 있고 사실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람들과 이렇게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것도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면 보여줘야지 사실 이 환경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하는 활동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견학이 되고 좋은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전기도 태양에너지로, 물도 빗물로, 네. 폐수도 여과해서, 세제도 천연세제로. 이게 가능하군요.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까지는 5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기업이라면 돈이 많아서 금방 할 수도 있었겠지만 부족한 자원과 역할에서 하나하나 목표를 설정하고 다가가서 조금은 오래 걸렸지만 공정을 개발하는데 한 1년 반, 이것을 현실화시키는데 나머지 한 3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돈은 그럼 언제 벌어요? 열심히 구매해 주신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투자도 받은 것도 있고 또 이게 참 우리나라가 좋은 게 이런 거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정말. 개인이나 기업들도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대표 혼자 한 게 아니고 네. 같이 뜻을 모은 직원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게 진짜 사이클을 만든 거네요. 친환경적으로. 네. 그걸 기다려준 투자해준 기업들 지원해준 기업 또 정부 선순환이네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사회적 기업 대표분들 계신데 대부분 망하셨어요. 안타깝죠. 그렇죠. 맞아요. 현실이죠. 네. 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밸런스인 것 같아요. 밸런스. 사실은 저는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어떤 구분을 두지 않거든요. 일반 기업도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화가 돼야 되는 거에 있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 자체가 오히려 일반 기업과 벽을 두지 않았나 싶은데 왜 그런 게 있을까 보면은 너무나 이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만 하려고 하지만 또 기존에 있던 일반 기업들처럼 이익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이제 회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쳐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업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럼 외면받게 되는 거고, 또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이슈만을 선점해서 투자를 받은 후에 기업 활동을 한다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고, 그 균형을 최 대표는 어떻게 맞춰가세요? 저희가 ESG라고 많이들 요즘에 표현을 하죠. 환경과 또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제가 갑작스럽게 영어를 쓰긴 했지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익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익을 기본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환경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폐기물을 재활용함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고 또 거기에 들어간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주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평등하고 공평한 이제 의견 수렴을 위한 이제 지배구조 등을 통해서 이러한 ESG 모델이 완성이 되면은 이익 창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 타협할 수 없는 네. 이 기업의 원칙, 정체성을 지켜가고 걸어가다 보니 네네. 소비자들도 찾아주고 또 유명 연예인이 이 모어덴의 제품을 네네. 시킨 거예요? 돈이 그 없어서. 근데 그냥 자발적으로 네, 그 연예인이. 정말로요. 네. 와, 이 정신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물론 물건이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유명한 분들은 시킨다고 하지 않죠. 네, 맞아요. 그렇죠. 돈을 준다고도 또 안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랑 잘 부합이 돼야지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네. 처음에 굉장히 깜짝 BTS가 들었죠? 그거 어떻게 접하셨어요? 인스타에 올렸었어요. 와. BTS의 RM 이제 리더죠. RM이라는 친구가 이제 저희 제품을 메고 이제 배낭여행 중에 그 사진이 노출이 됐는데 좀 알았으면은 조금 더 광고를 했을 텐데. 글씨를 딱 크게 새겨가지고. 근데 너무 기쁘셨겠네요. 너무 감사했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청바지 회사 얘기도 했고 그 등산복 잠바 기업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도 이 문제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를 저는 고민을 많이 결국은. 해요. 그거를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 모어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뉴인데 이런 걸 갖고 마케팅으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환경적입니다. 이걸 얼마나 아껴 씁니다는 자체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지 저희는 이런 환경 메시지를 가지고 광고나 홍보 마케팅을 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적인 척을 하는 회사와 정말로 환경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녹여들어 있는 회사와의 차이점 같아가지고 근데 좀 부럽긴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너무나 잘 표현을 해서 사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면에서 배울 점이 많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일자리 문제도 좀 고민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모어덴에서 일하는 분들은 특별합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모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모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당장의 매장에서부터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었고 또 그 외에 나가 보니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육아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가 아이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택근무도 사실 어려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지만 장소만 집인 거지 시간은 지켜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율근무제로 바꾼다면은 공간과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롭다면은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겠다. 아이를 돌보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채용하고 또 차상위 계층, 또 시니어 층들 채용을 하면서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채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경계성 청년들 일자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으론 나도 탈북민들도 함께 해보고 경력 단절 여성도 해보고 시니어도 해보고 경계선 청년도 해보고 하지만 왠지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분들하고 일했을 때 장점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커리어가 있으세요.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충분히 이제 저희가 배울 점도 많고 또 확실히
조직에 있던 분들이라서 저희는 아직은 뭐 성장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부족함이 많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도 배울 점이 많고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급 경력직 직원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경단녀들을. 그렇죠. 그리고 경계성 청년도 그렇지만 탈북민이나 시니어분들은 일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절박한 분들이니까 2배, 3배의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시니어층도 경력이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그럼요. 많은데 그걸 돈으로 어떻게 사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8703님이 그 양반 목소리 차분하고 믿음이 가는 게 환경부 장관인가보네. 맞아요. 목소리를 좀 더 가다듬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하실래요? 산자부 장관 하실래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그때 상황이 되면 고민해볼까요? 네. 네, 저는 모어덴을 열심히 하는 걸로. 모어덴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지금 문자로 또 0201님이 저도 사회적 기업 이거 지원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까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한다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이유를 뭐냐고 먼저 물어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는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한 육성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한다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깊숙이 간다면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많이 해놔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진흥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지원을 받았고 지금 최의원 대표 혼자 이걸 이룬 게 아니니까 그 지원과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한테 나눠줘야 이런 모어덴 같은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알려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4099님이 이분 환경에 대해 원래 좀 관심이 많으신 청취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어덴을 아셨나 봐요. 모어덴 최의원 대표님 방송에서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역시 진정성 최고십니다. 이분만큼 깨어 계신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응원해요. 파주 팩토리 꼭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네, 꼭 와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픈하는데 와서 정말 많은 것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77님은 제품 문의하셨는데 이거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고 저희가 홍보할 수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많은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인들에게 요거 하나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앞서 말씀하신 게 참 아직 마음에 남은 것 같아요. 좀 사회적 기업은 금방 망할 수 있다. 좀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도전을 하든지 밸런스를 잘 지켜서 좀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사회적 기업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런 사회적 기업,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은 꼭 인증만은 아닙니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제품도 좀 많이 사용해달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관심을. 그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그럼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기업. 더 많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모어덴 같은 경우도 버리는 거 갖다 안 쓰고 그냥 새 것 갖다 쓰면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근데 굳이 공장까지 만들어서부터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사람의 어떤 노력은 더 많이 필요로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주시면은 모어덴보다도 더 건강한 더 좋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을 좀 더 응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하고 싶어요? 이 기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우리 최의원 대표의 사회적 가치는 뭡니까? 꿈이 있다면 모어덴은 사실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방을 만들 때 사용한 그 소재, 가죽, 을 모든 회사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패션 제품이 나온다면은 최고의 환경 제품은 모어덴의 소재를 사용했냐라는 걸로 공식이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쟁사가 고객사가 되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한 환경 가치를 지속적으로 순환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최종 꼴이기도 합니다. 와, 경쟁사가 고객사가 네. 되는 거 굉장히 멋집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죠? 쓸모없는 것들에 쓸모 네. 있음으로? 가장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와, 저 근데 그 말 하는데 왜 이렇게 찡하죠? 네. 저 평소에 구박을 많이 받았나? 아니, 그 멘트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다 쓸모가 있는 것처럼, 하물며 이 폐기물조차도 그런데 사람은 더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그렇죠. 생각하는 기업,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담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아되는 최희연 대표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